최지은의 오늘. 더불어민주당 국제대변인이면서 부산 강서구가 지역구인 최지은 대변인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어디 계십니까? 지금 부산에 있고, 그러시군요. 김영준 캠프에 있습니다. 그러시구나. 네. 아니, 아까 박진영 정치평론가 나오셨는데 어제 네. 부산에 같이 계셨다고. 예, 어저께 부산은 서울과 달리 10시까지 시간이 이제 풀려가지고, 밤 12시까지도 볼 수가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요.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밤 늦게 만나서, 선거 전략을 의논했습니다. 그래요. 지금 뭐 부산 네. 상황은 굉장히 열악한 걸로 알고 있고, 사실 그것보다 더 전 관심인 게, 네. 아니, 박형준 어떻게 이 사람은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가 있는가? 아니, 이런 그렇습니다. 비리백화점이 말이죠. 어떻게, 네. 부산 시민들에게 표를 달라고 할 수 있는가? 이런 의문이 듭니다. 아니, 정말 지금 종합백화점 뭐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네. 종합비리 세트 여러 별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부산시장이 되면 안 된다는 그런 위기감, 절실한 위기감이 이제 우리 캠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있는 건데요. 박형준 후보가 어저께 해명 기자회견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해소되지 않은 의혹이 많습니다. 네. 뭐 사실 이명박 대통령과 함께한 분들은 좀 모두 비슷한 콩 심은 데 콩나무고 팥 심은 데 팥남은 그런 격인 것 같은데요. 뭐 아시다시피 국정원 불법 사찰에 대해서는 어저께 이미 뭐 종교나 학계 이런 여러 단체 관계자들이 사찰 문건 8건의 원문을 공개한 바가 있습니다. 네. 여기에는 전 청와대 홍보기획관인 박형준 후보의 요청에 의해서 이 원문이 작성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게 확인되는 문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네네. 그럼 이제 홍보기획실이 아니고 홍보기획관 본인의 이제 요청에 의해서 그 사찰에 대한 지시를 하는 원문이 작성이 되었다고 그렇게 그 단체들이 원문을 공개까지 했고 또 이렇게 여러 불법 사찰 공작에 대해서 지금 속속히 밝혀지고 있는데 본인은 전혀 한 적이 없다, 모른다, 이거는 뭐 선거 공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이건 너무 오리발이죠. 아니, 그럼 네. 도대체 뭘 또 입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어떻게 더 입증을 해야 박형준 씨가 그 사찰 문건을 국정원에 요청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까요? 예, 그리고 어저께 심지어 국회정보위에서 국정원이 직접 DJ 노무현 정부 때는 정권 차원의 국정원 사찰이 확인되지 않고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는 국정원이 청와대에 보고한 내용이 남아있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국회에서 밝혔습니다. 네네네. 그런데 또 4대강 불법 사찰, 이게 4대강에 반대하는 그 민간단체들을 불법 사찰로 사찰하고 그 보수 언론을 이용해서 안 좋은 여론을 조성해라 이런 내용이 그 사찰 문건단데요. 네. 여기에 대해서 사실은 사과를 지금 해야 되는 당이 국민의힘입니다. 그렇죠. 이 사태에 대해서 지금 민간인을 사찰한 거잖아요. 4대강을 밀어붙이기 위해서. 이거는 헌법 파괴행위입니다, 이거는.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도 없고, 그 작성자가 지금 뭐 부산시장 후보라는 것에 대해서도 뭔가 거기에 대해 사과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뭐 설명은 없고, 몰랐다, 뭐 이건 다 선거 공작이다, 뭐 여당이 지금 뭐 네거티브 한다, 이렇게 사실의 본질을 흐리고 얘기를 하는 것은 정말 이거 말이 안 되는 것이고, 사실 이 4대강 불법 사찰 피해 단체들이 박형준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검찰이 이번에 좀 제대로 낱낱이 좀 진실을 밝히기를 원하고요. 또 네. 국정원도 마찬가지고 좀 진상규명에 박차를 좀 가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만약 조국 전 장관이 한 얘기라면은 네. 조국 전 장관은 이미 묻혔죠. 땅에 묻혔어요. 예. 근데 그렇습니다. 지금 이 네. 박형준이가 이렇게 뻔뻔스럽게 나오는 이유는 뭐 그렇게 열심히 여당에서 떠든들 또 소수지만은 양심적인 언론들이 계속해서 문제 제기한들 야, 그 기사로 나올 것 같냐? 뭐 이런 자신감이 있는 것 같아요, 느낌에. 너무 맞는 말씀이세요. 지금 지역 언론에서 저희가 지금 이 비리가 한 5-6개가 정도 돼요. 의혹이 있는 비리가. 네. 그래서 아무리 지금 뭐 대변인실 그리고 캠프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도 언론에 크게 다뤄지지가 않고 그냥 이제 이 사실이 뭔지보다는 뭐 여당에서 공격하고 네거티브를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좀 언론이 가는 것 같아요. 어제 그 그래서, KBS 부산 총국은 의혹 공방 과열 정책 실종 우려 이런 타이틀을 달았고 부산 MBC는 폭로전대 고발 여야 난타전 붙었다. 그리고 이 K에는
부산시장 보궐선거 의혹만 난무. 야, 이 정도면은 뭐 언론들이 CCBB를 가리는 기능을 스스로 포기한 거 아닙니까? 아니, 사실 부산시장이라는 자리는 우리나라 두 번째 대도시에 있는 아주 중요한 340만 부산 시민의 삶을 책임지는 중요한 자리인데, 네. 그러면은 이 시장을 하겠다는 사람에 대한 도덕성, 그리고 여러 가지 비리 의혹은 검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선거를 하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의혹이 일어나면은 국민에게 소상히 해명하고 명명백백하게 그것을 밝혀야지, 뭐 거기에 대한 내용에 대한 언급이나 해명은 없이 뭐 여당이 계속 네거티브를 한다 이렇게 해서 넘어가고 그 마치 흑색 선정인 양 이렇게 넘어가면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네. 근데 지금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무슨 뭐 비리 뭐 백화점인 게 예. 지금 아까 말한 그 국정원 사찰은 일부고 뭐 지금 보니까는 뭐 친인척 비리도 너무 많아요. 네, 딸의 네. 부정 입학 비리 뭐 그리고 친인척의 부정 채용 비리 뭐 이런 의혹들이 다 막 각종 비위들이 마르지 않는 샘터같이 뭐 이렇게 나오는데 또 한 가지 또 최근에 저희가 정말 부산 시민들의 공분을 산 일은 LCT입니다. LCT 그렇죠. 해운대 아마 한번 와보신 분들은 다 아실 텐데 해운대에 오면은 굉장히 큰 높은 빌딩이 있는데 이게 이제 서울로 옛날에 뭐 타워 팰리스 이렇게 하듯이 네. 아주 상징적인 그 주상 복합 아파트예요. 예. 근데 이 LCT 아파트가 여러 비리 의혹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고 사실 40 몇 분이 이제 특혜를 받았다 이런 일이 있었지만 대부분 무혐의로 검찰에서는 당시에 무혐의로 처리하고 그 사장과 예. 네. 윤대진 씨하고 그리고 임관혁 검사 윤석열하고 매우 가깝고 또한 교분이 두터운 그 검사들이 다 무혐의 처분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혐의 되고 두 사람만 구속이 된 그런 상황인데 사실 박경준 후보는 그 당시에 산 것이 아니고 2020년에 샀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는 식인데 네. 사실 부산에서는 지금 이 건물은 비리의 의혹, 그 부산의 랜드마크가 아니라 수치마크 뭐 이런 것에 부산시장에 나오시겠다는 분이 예. 뭐 비리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거기에 아파트를 가족이 2개를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게 고위공직자로서의 윤리성에 의심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그 LCT 아파트가 지금 뭐 의혹이 정확히 등기에 대한 의혹이 좀 있기도 하고 그 아파트 두 채의 등기 원인이 2015년에 매매된 것으로 나오는데 박 후보는 2020년에 구입을 했다고 하니까 그 사이에 뭐 분양권을 누구한테 샀는지 이런 경위를 밝혀야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시민들이 궁금하면 얘기해야 됩니다. 아무리 네. 사적 영역의 것이라도 시민들은 알고 싶어하면은 시민들이 알고 싶어하면은 여기에 대해서 답을 해야 돼요. 후보자는. 근데 이분이 설사 2020년에 뭐 아무리 비리 없이 샀다고 하는 말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 당시에 지금 이 아파트를 한 채 한 20억 정도에 사셨어요. 두 채를 두 채 한 40억에 샀는데 지금 이 1년 미만 해가지고 이 아파트가 40억씩 합니다. 그럼 이 두 채에 대해서 각 20억씩 시세 차익이 약 40억이라는 것이고요. 네. 이게 부산 서민들의 눈물을 닦아줘야 되는 부산시장이 그 LCT 아파트에서 시세 40억을 남기고 사실 동아대 교수를 하시면서 어떻게 이런 아파트를 사실 수 있었고 또 뭐 이런 여러 의혹들이 이제 부산 시민들의 정서에 이게 과연 용서가 될 것인가 이런 의문이 들고 이 외에도 무슨 뭐 비리가 너무 많아서 지금 저희가 비리가 너무 많아서 비리가 비리를 묻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요. 예. LCT 아파트를 21억에 샀고 딸도 14억 융자 끼고 분양권을 샀다고 하는 건데 이게 평범한 부산 시민들의 정서에 부합하는 일인지 싶고요. 네. 그러니까 최태경 전 박원순 시장 정무수석 하신 말씀을 보면 부산 시민과 대한민국 국민의 공공재인 해운대 해수욕장을 특혜 아파트인 LCT가 자기 아파트 정원으로 만들었고 해운대 지역구 국회의원이 돈을 받고 LCT 인허가에 관여해서 감옥에 갔고 많은 부산 지역 고위층이 관여된 대표적 토착 비리 사건이 LCT 아파트 건축인데 명색이 부산시장 출마한다는 사람이 LCT를 자신하고 딸이 정상적으로 샀다고 큰 소리 치다니 그래 정상적으로 사서 참 잘났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김영춘 후보는 어디서 삽니까?
김영춘 후보는 그 지역구 부산 진구에 사시는데 김영춘 후보는 뭐 재산을 아무리 탈탈 털어도 10억 정도밖에 안 되세요. 10억도 많은 돈이지만은 박형준 후보와는 굉장히 이렇게 대조가 되는 삶을 살아오셨고 또 우리 김영춘 후보는 정말 진정성, 이렇게 험지에 뭐, 당신의 광진에 지역구가 있었지만은, 부산에 와가지고 험지에 출마를 하신 장본인이시고, 또, 뭐, 해양수산부 장관도 하셨고, 행정 경험도 있으시고, 이런 여러 자질을 갖추고 계시지만, 무엇보다, 이제 뭐, 비리가 전혀 없으시고, 인품이 훌륭하신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너무 대조가 됩니다, 두 후보가. 그래요. 그 박형준하고 김용민을 비교해도 김용민이 훨씬 날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영춘하고 비교하기보다는 김용민하고 비교를 해야 됩니다. 김영춘은 너무 훌륭하고. 이제 우리 뭐 서울에서는 지금 LH 때문에 여당이 좀 많이 밀린다 이렇게 전국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부산이야말로 정말 부동산 투기 세력이 계속 국민의힘이었거든요. 네네. 아주 오랫동안 이제 국민의힘이 거의 일당 독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보면은 그 국민의힘에 있는 뭐 시구의원 아니면 국회의원 이런 분들이 토건업체의 뭐 친인척이라든지 뭐 친구라든지 그래가지고 불법으로 허가를 해주고 거래 뭐 이런 뭐 용적률 상한 뭐 이런 걸 해주고 그 다음에 가장 아름다운 그 해안가의 환경 문제, 안전 문제를 무시하고 뭐 높은 건물을 짓도록 해준 다음에 또 굉장한 부를 축적하는 그런 사례가 너무 많았습니다. 네네. 그래서 뭐 전봉민 뭐 의원, 뭐 이주환 의원 이런 분들도 다 의혹이 있지만 또 최근에는 또 유기준 의원인가요? 그분이 또 가덕도 근처에 유경준 의원인데 유경준 의원이 또 가덕도 신공항 바로 근처에 또 가장 큰 아주 수십 평짜리의 땅을 소유하고 있다 이렇게 또 밝혀졌고 그래요. 너무 이런 의혹이 많은 상황에서 정말 우리 이번에 LH 관련해서 우리 정부에서도 부동산 관련해서 어떤 정경유착 어떤 비리도 이제 부동산 적폐를 청산한다고 하셨는데 부산에는 정말 이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여러 선출직들이 이렇게 적폐 청산을 하는 이번 계기가 되어야 되고 이렇게 보시면은 정말 그동안 야당이 얼마나 부산에서 이런 적폐의 중심이었는지를 국민들이 아시게 될 것입니다. 뭐 참 오거돈 시장 사건으로 민주당이 뭐 입이 10개라도 할 말은 없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부산을 다 헤쳐먹은 자들이 다시 부활한다? 부산 시민의 자존심이 과연 그것을 허락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부산 민심이 조금씩 우리 이제 여당에 따뜻해지고 있다는 것을 저는 느끼겠는데요. 그래요. 예, 처음에는 이제 시민들이 별로 시장 선거에 관심이 없으셨던 것 같은데 이제는 좀 그 관심이 막 이렇게 커지고 계시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특히 지역에 있을 때는 일부러 막 짧은 거리도 택시를 좀 많이 타려고 하고, 그 택시 타서 기사님한테 항상 이제, 이번 시장 선거에 누구 뽑으실 거예요? 이렇게 좀, 저 딴에는 민심을 파악한다고 그런 걸 많이 하는데, 한두 달 전까지만 해도 주로 야당 후보, 뭐, 이현주, 박형준, 이렇게 언급을 많이 하셨는데, 요새는 이제 부산 시내에서 택시를 타면은 김영춘 후보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저는 이 지역 민심에서는 이미 어느 정도 흔들림이 있고 요동이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 사실 여론조사 격차도 김영춘 그리고 박형준 후보의 그 격차가 조금씩 좁혀지고 있는데 좁혀지고 있어요. 예, 그리고 이 민심이 반영되면은 이제 더 크게 좁혀질 것이다, 반전이 될 것이다 이런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간 이 박형준 씨 문제는 가벼이 넘길 문제가 아니에요. 잠시 후에 또 박형준의 그 딸 홍익대 입시 비리 의혹 이것도 좀 짚어보려고 하는데 과연 부산 시민이 부산 시정을 위탁할 만한 사람인지 아주 면밀히 아주 엄중하게 냉정하게 검증하시는 그런 선거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뭐 중앙 언론도 그렇고 지역 신문도 그렇고 이런 비리 의혹을 한 번 정도는 쓰지만 뭐 계속 이렇게 자세하게 다뤄주시지는 않으세요. 그리고 이게 네거티브일 수도 있다 그냥 이렇게 결론을 내리면은 이 사실이 잘 전달이 안 되는데 저희가 이제 이렇게 SNS 그리고 유튜브 이렇게 통해 가지고 사실을 많이 알리려고 하니까 이 방송을 듣는 청취자분들도 좀 많이 도와주셔서 이런 사실들을 부산에 좀 많이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지은 더불어민주당 국제대변인 말씀 잘 들었습니다.